건강검진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모든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검사를 다 받고 나면 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30년간 건강검진과 현대의료의 변화를 연구해온 박도현 박사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목 앞에 칼자국이 가로로 생겨서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갑상선암에 걸려서 갑상선을 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원자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갑상선암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병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검사가 늘어난 겁니다.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주 작은 세포 하나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생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조용한 세포까지 다 찾아내서 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검진 한 번 받고 나서 환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의료가 만든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검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검진처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누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검사는 신중하게, 구독은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지인인 김정수 64세님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 이상 음영이 보였다는 거죠.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고 수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평생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조용히 함께 늙어갔을 세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검진 한 번으로 건강하던 분이 평생 환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김정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어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병이 있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걱정은 커지고 불안은 깊어지며 몸의 감각마저 변해버립니다. 특히 제 어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시던 해에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도 없으셨는데 그 결과지를 받으신 후로 매일 혈압을 재시고 불안해하셨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음식도 너무 가려 드시니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검사 결과보다 어머니가 느끼시는 몸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후로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셨는데 지금은 훨씬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현명한 검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과잉 검사의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병을 만든다는 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는 일이 정말 많아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에서 이상 판정을 받은 분들의 70% 이상이 추가 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검사 자체의 정확도, 문제와 판정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환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특히 혈액 검사 수치는 하루 중, 시간대, 전날 식사, 수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변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검사는 피하고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양성이라는 단어가 꼭 병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괜히 걱정만 늘어난 검진 결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위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가짜 양성 반응입니다. 검사에는 이런 함정이 숨어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 검사의 경우 건강한 사람도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20% 이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정재훈 61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손가락 마디가 조금 뻐근하다고 검진 때 말씀하셨다가 류마티스 인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고 그날부터 면역 억제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동안 약을 드시면서 소화불량과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를 만나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니 실제 류마티스 질환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 변화였던 거죠. 자가면역 항체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액 항체 검사를 해보면 건강한 노인의 30% 이상이 양성으로 나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검사는 증상과 위험 요인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해보자는 식의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검진 결과를 맹신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불필요한 수술로 이끌었는지 아십니까? 초음파 기술이 발전하면서 1mm 크기의 미세한 결절까지 다 찾아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갑상선암 진단은 1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망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위험한 암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검사 기술이 발전해서 평생 문제없이 지낼 세포까지 다 찾아낸 거라는 뜻입니다. 병리학자들은 이런 세포를 유도암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1cm 이하의 갑상선 결절은 추적 관찰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는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을 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증상일 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혹시 검진으로 갑상선 이상 진단받은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까지 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노화와 질병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골밀도 검사를 보면 70대의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이건 뼈가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 진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약물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에서는 골절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골다공증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이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죠. 통증의 정도보다는 기능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아프지만 여전히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그건 치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모든 불편함이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나이 탓을 병으로 느끼셨나요? 검진이 늘수록 국민의 불안 지수도 함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은 건강검진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최하위권이에요. 검사는 많이 하는데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현상을 의료사회학에서는 질병 낙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검사 결과로 한번 환자로 분류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환자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증상이 없어도 불안하고 활동을 제한하고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연구를 보면 건강검진 후 불안장애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검진은 확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받는 게 원칙입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검진이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시나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검사의 기준과 현명한 건강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진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범위에서 해야 해요. 유행처럼 따라하는 건강검진은 불필요한 불안만 부릅니다. 요즘 주변 분들이 이거 했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하면서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나한테도 필요한 건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 검진은 2년에 한 번, 증상이 있을 땐 전문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진 항목을 알고 계신가요? 검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평소의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검사를 받아도 생활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은 어떤 검사보다 몸을 빨리 망가뜨립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검진을 자주 받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움직이고 잘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하루 30분 걷기와 7시간 수면을 우선 실천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검사보다 확실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셨나요? 불안할수록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봤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검사라도 받아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검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명상, 산책, 대화 같은 걸로 불안을 다스리는 것도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매주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검진은 2년에 한 번만 하시는데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치가 정상이어도 생활이 불균형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잠은 부족한데 영양제만 잔뜩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운동은 안 하는데 검사만 자주 받는다고 병이 예방되지 않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관계, 이 네 가지 균형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을 때 진짜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활 균형은 어떠신가요? 검사 결과를 너무 신성시하지 마세요. 숫자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몸의 신호를 먼저 들어야 해요. 피곤한데 검사는 정상이다. 그럼 쉬어야 합니다. 검사는 괜찮은데 몸이 힘들다면 생활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에 인생을 맞추지 마시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혈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증상이 없어서 약 대신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6개월 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 상태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증상이 없는데 검사만 열심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상 없는 병은 대부분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지켜봐도 됩니다. 오히려 서두르다가 과잉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한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상이 먼저입니다. 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 검사를 받으셔도 늦지 않아요. 조기 발견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몰랐으면 평생 편하게 살았을 걸 알게 되면서 고통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계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경계는 병이 아닙니다. 주의해서 지켜보자는 뜻이에요.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 수치는 내 몸이 보내는 노란불이지 빨간불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왜 이 검사를 받는지, 이 검사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한다니까 나도 한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내 나이, 내 건강 상태, 내 가족력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검진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내게 꼭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받으세요. 그게 돈도 아끼고 불안도 줄이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검진은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상식,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병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검진 습관은 불필요한 걱정과 과잉 치료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짜 환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현명한 판단은 불안을 줄이고 몸의 자연 회복력을 지켜줍니다. 검사보다 생활, 숫자보다 균형, 이게 진짜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생활 습관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컨디션은 좋아집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힘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 이게 어떤 검사보다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검사보다 먼저 나의 생활과 마음의 균형을 점검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지보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와 질병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은 자연스러운 노화이고 어떤 증상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